불 끄면 너무 조용한데 TV를 켜야 하나. 아니야, 그냥 조용한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왜 이 조용함이 편하지가 않을까? 내가 예민해진 건가? 아니, 예전엔 안 이랬는데. 이 혼잣말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계단 한 칸 내려가는데 숨이 차서 손잡이를 꽉 붙들어야 하는 순간. 만약 이 장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라면 이 영상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를 겁주지 않고 대신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집값 이야기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이야기도 아닙니다. 노후에 어디서 살아야 덜 아프고 덜 외롭고 덜 불안한지 그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해질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지혜담이 계속해서 노후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집에서 버티면 되지. 평생 살아온 집인데, 익숙한데, 굳이 옮길 필요 있나? 그런데 저는 오늘 아주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이 과연 나를 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고 견디게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노년의 집은 건강을 결정하고, 외로움을 키우거나 줄이고, 사고를 막거나 부르고, 돈을 지키거나 세게 만들고, 관계를 이어주거나 끊어버리는 인생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좋은 집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환경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2세 김선자 씨입니다. 선자 씨는 평생 급식 조리사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인천 부평의 오래된 빌라 5층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처음엔 운동이라 생각하며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가빠집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날이면 5층이 아니라 50층처럼 느껴집니다. 겨울에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난방비가 겁나 전기장판만 켜고 지냅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집니다. TV를 끄면 귀가 울릴 만큼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선자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맞나? 어느 날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 발이 살짝 헛디뎌집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날 이후 선자 씨에게 집은 더 이상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집이 갑자기 무서운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6세 오병호 씨입니다. 병호 씨는 설비 기사로 평생 일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도시를 정리하고 강원도 홍천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고 공기가 좋고 밤이면 별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진짜 노후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잡초가 자라고 벌레가 늘고 낙엽이 쌓입니다. 겨울이 오면 눈을 혼자 치워야 합니다. 병원은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몸이 안 좋은 날에는 운전대 잡는 것도 두렵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눈을 치우다 허리가 갑자기 굳어버립니다. 주변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 순간 병호 씨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때 병호 씨는 깨닫습니다. 그가 원했던 평화는 조용함이었는데 현실은 고립이었구나. 선자 씨와 병호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오래 버티기 힘들겠다는 불안을 먼저 느꼈다는 점입니다. 선자 씨는 그날 이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몇 번 쉬었지, 손잡이를 몇 번 잡았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계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집에 들어오면 습관처럼 불을 먼저 켭니다. 대낮인데도 그렇습니다. 조용함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 괜히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과 멀어질수록 몸도 같이 굳어간다는 걸 선자 씨는 말로 설명하진 못했지만 몸으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아침엔 마당을 둘러보고, 점심엔 텃밭을 손보고, 오후엔 집 주변을 정리합니다. 젊을 땐 괜찮았을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됩니다. 허리가 아픈 날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하기도 애매합니다. 괜히 민폐 같고 내가 선택한 삶인데 투정 부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혼자 버티다 보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 날이 늘어갑니다. 병호 씨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나눈 말이 없다는 사실을 밤에야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고요. 두 사람 모두 처음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만 참으면 되지. 조금 불편한 거지. 큰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노후의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계단은 더 가팔라지고 거리는 더 멀어지고 고요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각자의 동네에서 우연히 같은 종류의 안내문을 보게 됩니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은 작은 포스터였습니다. 노후 주거,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무료 강연. 제목은 평범했지만 이상하게 눈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선자 씨는 복지관에 갈 일이 없어 그냥 지나치려다 포스터 아래 문구 하나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참고 사는 집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집을 점검합니다. 병호 씨 역시 병원에 가기 위해 읍내에 나왔다가 같은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날따라 허리가 계속 불편했던 병호 씨는 괜히 그 문장이 마음에 걸립니다. 나를 살게 하는 집. 그동안 그는 집이 사람을 살게 하느냐는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적응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강연 당일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강연자는 은퇴한 건축사이자 시니어 주거 컨설턴트 정윤아 씨였습니다. 윤아 씨는 강연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후의 집을 바꾸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집이 불편해졌다는 건 내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집이 이제 내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윤아 씨는 숫자나 통계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집 밖으로 나간 이유가 몇 개나 되셨나요? 그 이유가 사람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이었나요? 이 질문 앞에서 선자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병호 씨도 같은 순간 숨을 고릅니다. 유나 씨는 이어서 말합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큰 집도, 전망도, 조용함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프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구조, 누군가 나를 우연이라도 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걸어서 해결되는 생활 반경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선자 씨 머릿속에는 5층 계단이 떠오르고 병호 씨 머릿속에는 눈 덮인 마당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집을 익숙함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예전엔 관심조차 두지 않던 풍경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마트 봉투를 든 노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부럽게 느껴집니다. 집에 도착해 다시 5층 계단을 오르면서 선자 씨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단은 앞으로 더 쉬워지지 않을 텐데 나는 언제까지 이걸 오를 수 있을까? 병호 씨 역시 강연 이후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마당, 창고, 쌓여있는 연장들. 예전엔 성취의 상징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관리해야 할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밤 병호 씨는 TV를 켜놓고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유나 씨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조용함이 아니라 사람 소리입니다. 병호 씨는 귀를 기울여 봅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사람 소리는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작은 실험을 시작합니다. 선자 씨는 일부러 하루에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갈 이유를 만들어 봅니다. 우유를 사러 은행에 들르기 위해 굳이 안 가도 되는 일을 만들어 계단을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나가기도 힘든데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듭니다.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병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당 일을 줄여보지만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계속 일을 요구합니다. 눈이 오면 치워야 하고 비가 오면 배수로를 봐야 합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요. 다시 유나 씨의 말이 떠오릅니다. 노후 주거는 의지로 버티는 곳이 아니라 몸 상태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선자 씨는 결국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나중에 혹시 이사하게 되면 너무 놀라지 말라고요. 딸은 처음엔 걱정부터 합니다. 갑자기 왜 지금 집이 익숙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선자 씨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익숙한데 무섭다고요. 밤에 혹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병호 씨 역시 오랜만에 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냥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서 병호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린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같은 결론으로 다가갑니다. 지금까지는 집에 맞춰 몸을 쓰고 마음을 눌러왔지만 앞으로는 집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깨달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감을 줍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아직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듭니다. 결심이 생기자 두 사람의 기준은
놀랄 만큼 빠르게 명확해집니다. 선자 씨는 집을 더 예쁘게 고칠 생각을 먼저 버립니다. 도배를 새로 하고 가구를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이에 조건을 적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 집 안에서 계단이 없을 것, 마트까지 걸어서 10분 이내, 복지관이나 경로당까지 15분 이내, 밤에도 사람 왕래가 느껴지는 동네. 선자 씨는 이 조건을 적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처음으로 집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호 씨도 자신만의 기준을 세웁니다. 마당이 없어도 괜찮다. 조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병원이 가깝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 눈이 와도 누군가 치워주는 곳. 내가 하루 이틀 아파도 집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곳. 병호 씨는 이 조건을 적으면서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는 기분이 듭니다.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를 포기합니다. 넓이입니다. 선자 씨는 예전에 손님 오면 북적이던 거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실은 대부분 비어 있고 청소할 때만 부담이 됩니다. 병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빈 방과 창고는 추억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자 씨는 인천 계양 쪽을 알아봅니다. 예전엔 별 관심 없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길이 평평하고 마트와 병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벤치에 앉아 쉬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선자 씨는 설명하기 힘든 안도감을 느낍니다. 병호 씨는 춘천 후평동을 찾습니다. 도심이라고 하기엔 조용하고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 공원, 경로당이 걸어서 닿는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다른 집들의 불빛이 신경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내보니 그 불빛이 이상하게 든든해집니다. 밤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사라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함을 내려놓는다는 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참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사는 데 쓰고 싶다고요. 선자 씨는 새 집에 이사한 첫날 굳이 TV를 켜지 않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생활 소리, 엘리베이터 여닫히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람 목소리가 집을 채웁니다. 그 소리들이 선자 씨를 안심시킵니다. 병호 씨 역시 이사 후 처음 맞는 겨울을 다르게 보냅니다. 눈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며 따뜻한 집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몸이 아픈 날엔 병원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큰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명히 말합니다. 불안이 줄었다고요. 이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큰 사건이 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목표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집이 바뀌었을 뿐인데 생활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선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가는 것이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숨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마트까지 걸어가는 길에 같은 얼굴들이 눈에 익기 시작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별것 아닌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 짧은 대화들이 선자 씨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바로 누워버리지 않습니다. 몸이 덜 지쳤기 때문입니다. 병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치워야 할지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산책할 공원을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들를지 병원에 갈 일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할지 떠올립니다. 하루의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병호 씨를 놀라게 합니다. 예전엔 하루가 집에 의해 정해졌다면 지금은 내가 하루를 고르는 느낌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몸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무릎도 여전히 시큰하고 허리도 가끔 아픕니다. 하지만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아파도 버틸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가깝고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은 덜 긴장합니다. 긴장이 풀리니 통증도 덜 크게 느껴집니다. 선자 씨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운동이구나.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몸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병호 씨도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다 문득 웃음이 납니다.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좋습니다. 예전 전원주택에서는 하루 종일 혼잣말만 하던 날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두 사람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선자 씨는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얼굴이 조금 풀렸다고요. 병호 씨도 사진을 찍어 보내준 지인이 말합니다. 예전보다 인상이 부드러워졌다고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실감 나는 순간입니다. 집이 사람을 늙게 만들 수도 있고 덜 늙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성취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는 느낌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버텼다면 지금은 하루를 살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환경이 바뀌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현실적인 변화들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돈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선자 씨는 이전 집에서 살 때 늘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까? 계단에서 혹시 다치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집이 오래돼 고장나면 또 얼마가 들까? 이런 걱정은 통장 잔고보다 먼저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옮기고 나자 지출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난방 효율이 좋아 전기장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계단 때문에 택시를 탈 일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병원이 가까워지니 큰 병으로 키우기 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병호 씨 역시 비슷합니다. 전원주택에 살 때는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눈 치우는 도구, 마당 관리 비용, 차량 유지비, 갑자기 고장나는 보일러와 배관. 도시를 떠나면 돈이 덜 들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파트로 옮긴 뒤 병호 씨는 말합니다. 큰 돈이 줄었다기보다 예측 가능한 지출만 남았다고요. 이 예측 가능함이 노후에는 무엇보다 큰 안정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선자 씨는 딸에게 자주 미안해했습니다. 혹시 넘어질까? 혼자 사는 게 위험하진 않을까? 딸의 걱정을 알면서도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의 전화가 걱정이 아니라 안부가 됩니다. 엄마,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라는 말에 선자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복지관 갔다가 마트 들렀다고요. 그 대답 하나가 딸의 마음도 가볍게 합니다. 병호 씨 역시 지인들과의 통화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괜히 외로워 보일까봐 전화를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늘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혼자라는 이미지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생긴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자신을 불쌍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한 집에 사는 자신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선택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훨씬 단단해집니다. 선자 씨는 말합니다. 집을 줄인 게 아니라 걱정을 줄였다고요. 병호 씨도 덧붙입니다. 고요를 포기한 게 아니라 불안을 내려놓았다고요. 이쯤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주거를 바꾸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시간을 덜 아프고 덜 외롭게 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선자 씨와 병호 씨는 서로를 모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노후는 참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 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바꾸면서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밖으로 나가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사람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안전이 되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나를 조금씩 지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계단 하나, 거리 하나, 고요 하나가 모여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남들 다 이렇게 산다. 하지만 노후에서 아직은 괜찮다는 말만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참고 외로움을 눌러두고 위험을 익숙함으로 덮어두는 사이에 조용히 한계를 넘어갑니다. 선자 씨와 병호 씨가 특별해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뀔 수 있었습니다. 집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이를 먹는데 집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넓은 집도 전망도 조용한 환경도 아닙니다. 걸어서 해결되는 생활 반경, 아프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구조, 우연이라도 사람을 마주칠 수 있는 동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입니다. 집을 줄이면 실패한 것 같고 도시로 돌아오면 포기한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이 보여주듯 크기를 줄이면 거리가 줄고 거리가 줄면 삶은 오히려 커집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당신을 살리고 있나요? 아니면 참고 살게 만들고 있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을 처음으로 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노후는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선택이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이 채널 지혜담은 앞으로도 노후를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기준 하나라도 남겼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담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